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다음 중 완강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완강기입니다. 완강기는 대표적인 피난 기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1번의 후크, 2번의 벨트, 3번의 포지, 4번의 조속기. 자, 보기 중에서 완강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딱 하나가 있네요. 자, 뭐예요? 포지. 이 포지는 완강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구조대, 그렇죠? 예, 구조대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성 요소. 그래서 완강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번의 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62번. 제3종 분말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주 성분으로 옳은 것은? 자, 분말 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제1종부터 4종까지 자, 4개로 분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 분말 소화 약제마다 주 성분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산염 같은 경우는 자, 인산염이 바로 제3종이죠. 제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 성분입니다. 이거를 제1인산염이라고 하죠. 제1인산염. 그다음에 2번에 탄산수소 칼륨이 이게 제2종이죠. 2종. 그리고 3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것이 바로 제1종입니다. 제1종. 그리고 4번에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와의 반응물. 이것이 제4종이죠. 제4종. 이렇게 해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인산염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63번.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인명구조기구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피난 구조 설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떠한 설비들이 있냐면 이제 피난 기구가 있고요. 그다음 인명구조기구가 있어요. 인명구조기구. 그리고 뭐 유도등 및 뭐 유도표지도 있죠. 유도표지. 그 다음에 이제 비상조명등도 있을 거고요. 비상조명등. 자, 이 중에서 이제 인명구조기구가 아닌 것. 보기 중에서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공기호흡기, 2번에 방열복, 3번에 인공소생기. 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인명구조기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4번에 공기안전매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피난기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피난기구. 그래서 인명구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의 공기안전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64번.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 사용되는 감지기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이 되도록 한다. 어때요? 2개 이상의 층이 되도록 한다? 틀렸죠? 그래서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의 층이죠. 하나의 층. 이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층이 아니고요.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의 층.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스프링클러 헤드는 표시 온도가 79도씨 미만인 것을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3번. 한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것도 맞는 기준이고요. 4번.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이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65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 유수 검지장치 적용 시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렇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를 설치할 것.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3번,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것도 맞고요. 4번,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0개 이하로 할 것. 틀렸죠? 20개 이하가 아니죠. 20개 이하가 아니고요. 50개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50개 이하.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6번. 자, 어떤 소방 대상물에 지하층 2개, 1층과 2층에 각각 4개, 3층과 4층에 각각 3개씩 옥내 수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수원의 저수량은? 단, 옥상 수조는 생략한다라고 했습니다. 옥상 수조는. 자, 그러면 수원의 저수량 구하는 거 아셔야 되겠죠? 옥내 수화전 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구하는 공식. Q는 N 곱하기 2.6 세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N이라는 값은 자, 옥내 수화전의 개수인데 자, 최대 몇 개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최대 2개까지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하층에 2개, 1층과 2층에 4개씩, 그리고 3층과 4층에 3개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4개죠?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4개이지만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2개까지이기 때문에 이 n에는 얼마를 대입한다? 4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2. 그래서 2 곱하기 2.6 세제곱미터를 해주시면 5.2가 나오죠. 5.2 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명확히 하자면 5.2 세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67번. 연결 살수설비 배관 구경의 설치 기준 중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개수가 3개인 경우 배관의 최소 구경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자, 표를 하나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헤드의 개수에 따라서 자, 배관의 구경이 달라져요. 배관 구경이. 잘 보세요. 자, 헤드의 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그 다음 3개일 때, 그 다음 4개 또는 5개일 때, 마지막으로 6개에서 10개일 때, 그때 이제 배관의 구경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헤드의 개수가 1개일 때는 32mm입니다. 32mm, 2개일 때는 40mm, 3개일 때는 50mm, 4개 또는 5개일 때가 65mm고요. 그리고 6개에서 10개까지가 80mm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살수 헤드의 개수가 3개일 때, 3개인 경우에 배관의 최소 구경이 얼마라고 했어요? 3개일 때니까 바로 50mm가 최소 구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68번. 자, 스프링클러 설비 중 화재 발생 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고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방수가 되는 방식은? 자, 보세요. 자, 감지기의 작동으로 감지기가 작동해서 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된대요. 그러면 감지기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습식과 건식은 어때요? 감지기 설치 안 하죠? 습식과 건식은 감지기를 설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열에 의해서 개방되면,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개방되니까 바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 거죠. 폐쇄형 헤드. 근데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죠. 그리고 준비 작동식이 바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준비 작동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지기와 연동이 되고 그리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69번.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포소화약제의 혼합 방식은, 자, 여기도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펌프의 토출관에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압입기. 압입기를 설치해서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서 혼합하는 포소화약제의 혼합 방식. 이 압입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입기는 곧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이에요. 아시겠죠? 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0번. 물 분무 소화 설비 송수구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 대상 물로부터 몇 미터 이상? 그렇죠.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 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몇 미터? 1.5m 이상, 폭은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의 20, 니은의 1.5, 디귿의 2.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네, 1번에 있네요. 정답은 1번. 자, 다음 71번. 자, 다음 표는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 연구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이소화 연구에 대한 용량을 지금 물어본 문제죠. 자, 먼저 마른 모래 같은 경우는 삽을 상비한 몇 리터? 자,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0.5 능력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 같은 경우는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0.5 능력 단위로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에는 50, 니은에는 8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72번. 다음 괄호 안에 적당한 것은? 자, 네모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 60제곱미터인 차고 또는 주차장에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수원의 저수량은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20리터로 몇 분간? 그렇죠. 20분간이죠.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다. 그래서 요 20분이라는 값, 20분이라는 이 수치는 뭐냐면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 그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 20분간 방수할 수가 있는 양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보통 20분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0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73번. 한론 소화 설비의 국소 방출 방식, 소화약제의 양 산출 방식에 관련된 공식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뭐냐면 한론 소화 설비에서 국소 방출 방식일 때 소화약제의 양을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보시면 Q는 X-Y 곱하기 라지 A분의 스몰 a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요 X랑 Y의 값은 이게 한론 1211, 한론 1301, 한론 2402에 따라서 요 X와 Y의 값은 정해져 있어요. 상수입니다. 상수. 안 변하는 값입니다. 상수니까 근데 지금 요 X는 개구부의 면적이라고 했죠. 자, 하지만 이 국소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 개구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국소 방출 방식에서는 개구부 적용 안 합니다. 틀렸어요. 다음 1번. 자, Q는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한론 소화 약제의 양이다. 이거 맞는 거죠. 이게 바로 소화 약제의 양을 구하는 거니까. 2번. 스몰 a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이다. 어때요? 맞죠? 이 스몰 a가 바로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를 뜻하는 거고요. 라지 a는 방호 공간의
벽면적의 합계다. 방호 공간. 맞죠? 그러니까 방호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방호 대상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선을 0.6m씩 연장한 거죠. 0.6m. 0.6m 전부 다 0.6m씩 이렇게 연장한 선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공간을 뭐라고 해요? 이러한 공간을 방호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방호 공간.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네, 이게 바로 방호 공간이에요. 그래서 방호 대상물로부터 0.6m씩 연장한 선으로 이루어진 공간, 그것이 바로 방호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 라지 A가 방호 공간의 벽면적의 합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옳지 않겠네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4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 중 건식의 경우 송수구 부근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의 설치 순서로 자, 옳은 것은, 자, 이게 뭐냐면 건식입니다. 건식. 자, 건식인 경우에 자, 설치 순서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자, 송수구, 쌍구형. 자, 쌍구형인 송수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배수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배수 밸브. 그 다음에 여기에 체크 밸브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수 밸브. 잘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습식과 건식이 달라요. 일단 습식인 경우에는 이게 빠집니다. 잘 보세요. 이게 송수구예요. 송수구고요. 이게 자동 배수 밸브예요. 자동 배수 밸브. 그다음 이게 체크 밸브예요. 체크 밸브. 그래서 일단 습식인 경우에는 순서가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여기까지입니다. 습식인 경우는. 그런데 건식인 경우에는 자, 무엇이 추가되냐면 여기에 자동 배수 밸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 배수 밸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건식일 때예요. 건식. 그래서 정답은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건식일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75번. 자, 다음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소화기의 감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5개 소화전 설비 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형 소화기의 몇 분의 몇?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다. 소형 소화기인 경우는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형 소화기를 둔 경우는 얼마를 감소할 수 있다? 대형 소화기인 경우는 그렇죠. 2분의 1을 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는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76번.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가스 압력식 기동 장치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 설명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동용 가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틀렸죠? 어디가 틀렸냐? 25메가파스칼 이하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 시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맞는 설명이죠. 3번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를 설치할 것. 이것도 물론 맞고요. 4번 기동용 가스 용기의 최적은 5리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는
6.0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5 메가파스칼 이하가 아니고요. 이상이 돼야 맞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77번.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상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감지기 회로의 발신기 설치 기준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화재 감지기 회로에 대한 발신기 설치 기준입니다. 자, 내용 보실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 이하다?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바로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역에는 25, 니은은 4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다음 78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천장부에 폐쇄형 헤드의 배치로 화재 시 감열 개방되어 살수시키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폐쇄형 헤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그럼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게 뭐예요? 폐쇄형 헤드 사용하는 거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이 있죠. 그런데 우리 반자동식이라는 건 우리 안 쓰죠. 예, 반자동식은 폐쇄형 헤드에 맞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자, 다음 79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못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급기구는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아니죠.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위치가 아니고요. 가까운 위치 아니고요. 가능한 한 먼 위치에 설치를 해야죠. 왜냐면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먼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제연 설비가 가동되었을 때 출입구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다. 맞죠? 110N 이하 맞고요. 3번. 보충량은 부속실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1개층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는 2개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급기구는 급기용 수직 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에 고정해야 한다. 4번도 틀린 내용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가능한 한 먼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80번. 포소화 설비의 기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그렇죠? 수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수동으로 기동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2번. 차고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 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한다? 아니죠. 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2개 이상이 아니고요. 다음 3번.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 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맞죠? 4번.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네요. 2번. 2개 이상이 아니고 1개 이상이 돼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24년 1회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